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진딧물의 기본적인 생태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아하, 그래서 그렇게 방제하라는 거구나 이해가 갈 겁니다. 진딧물 시리즈를 몇 편 방송할 계획입니다. 진딧물은 전 세계적으로 4천여 종이 되고 우리나라에 사는 놈들은 300여 종이나 됩니다. 진딧물은 2억 6천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 앞으로 기후온난화 문제에 어떤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할지는 모르죠. 벌레 박사님, 진딧물은 어떻게 번식하나요? 그게 궁금해요. 진딧물 번식이 궁금하죠? 따뜻할 때는 새끼로 낳고요. 추운 겨울을 지낼 때는 알로 변신합니다. 물론 모든 진딧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곤충들은 알을 낳고 부화하여 살아가죠. 그러나 진딧물은 따뜻한 시기에 알 낳는 게 번거로운 모양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온 거죠. 바로 새끼를 낳아요. 알 단계가 생략되었으니 생활사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새끼를 몇 마리나 낳아요? 얼음벌레가 된 진딧물의 수명은 약 1개월을 살며 하루에 10마리에서 20여 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한 달이면 산술적으로 약 60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놈들이 시도 때도 없이 빨대를 식물에 꽂아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잘 먹어야 새끼들을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새끼가 어른벌레 되는데 며칠 걸리나요? 27도 조건에서 약 일주일이면 어미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벌레를 연구할 때 보통 27도에서 사육을 하여 생활사를 기록합니다. 새끼부터 어른벌레 되는데 약 6일 내외 정도 됩니다. 물론 추울 때는 발육이 멈추거나 활동하지 않죠. 모든 벌레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5월 1일이 생일인 놈은 일주일이면 어미가 됩니다. 어미는 새끼를 하루에 약 20여 마리씩 낳고요. 이 자손들은 다시 일주일 있다가 어미가 되어 새끼 낳고, 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진딧물 발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딧물은 암수 짝짓기 없이도 번식을 한다면서요? 네, 짝짓기 없이도 번식을 하고 갓 낳은 새끼들은 어른벌레가 되면 대부분 암컷이 된답니다. 짝짓기 없이 새끼를 낳는다 하여 처녀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진딧물은 번데기 단계가 없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네, 번데기 단계 없이 바로 어른벌레가 됩니다. 곤충들이 발육하는 단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순서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고 갖춘 탈바꿈이라고 하죠. 옛날엔 완전 변태라고 배웠죠. 그런데 진딧물은 번데기 단계가 없어요. 이런 번데기 단계가 생략된 것을 못 갖춘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이 무리에 속하는 것들이 노린재류가 대표적인 종입니다. 계속 빨아먹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많이 먹고 잘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새끼부터 어미가 될 때까지 5번 허물을 받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마시는 채소 녹즙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식물 즙액 속에 단백질의 함량은 매우 낮겠죠.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니 지속적으로 빨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진딧물은 날개가 있고 어떤 진딧물은 날개가 없는 것도 있던데요. 어른벌레가 되기 전까지는 날개가 없고 어른벌레가 되고 나서 날개 있는 진딧물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날개가 있다고 해서 유시충이라 하고요. 날개 없는 어른벌레 진딧물도 생기는데 이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여 무시충이라고 부릅니다. 날개가 있던 없던 모두 번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계절적 특성을 볼게요. 날개 있는 진딧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는 주로 봄철 4월에서 5월 그리고 가을철 9월에서 11월 초입니다. 봄철은 자손들을 많이 번식시키려면 먼 곳까지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하겠죠. 가을철은 겨울나기 위해 자신들만이 아는 겨울나기 식물을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다음은 서식적 특성을 볼게요. 진딧물은 잎이나 줄기의 좁은 면적에서 밀집하여 살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좁은 잎사귀 면적에서 개체군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불편하겠죠. 먹이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 날개를 만들어 새로운 먹이를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가을철 늦은 오후에 날파리같이 생긴 것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딧물 무리입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봄, 가을철에 진딧물 발생이 왜 심한지를 알겠죠. 또한 시설 온실에서 가을 작기의 경우 진딧물이 온실에 날아들어와 번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농업인들은 깨끗한 모종을 심었다고 하는데 왜 진딧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온실 작물이 딸기와 고추, 파프리카 등입니다. 진딧물들은 어떤 환경을 좋아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연 속에 답이 있는데 우린 그걸 볼 줄 모르죠. 질문 드립니다. 봄에 진딧물이 많나요? 여름에 많나요? 네, 봄에 많죠. 봄철의 환경은 어떻죠? 저온 건조한 날씨입니다. 진딧물은 이런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환경은 1년에 2번 봄철과 가을철입니다. 반대로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계절이죠. 이때 자연 상태에서 진딧물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진딧물이 많은 곳 주변은 번질번질하던데 뭐죠? 그게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을 똥꼬 위치에서 그대로 쏴버리면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배설물을 내놓는 순간 뒷발차기로 멀리 날려보냅니다. 배설물은 주로 당분이 많아 곰팡이가 번식하여 살아가는데 최적의 영양분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 잎이 곰팡이로 뒤덮게 되죠. 이것을 그을음병이라고 합니다. 잎으로 숨을 쉬어서 양분을 만들어야 하는 식물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광합성 작용을 못해 생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설물은 다른 곤충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미죠. 그 외 파리들이 좋은 먹이가 됩니다.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관계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진딧물 방제 팁은 개미를 먼저 방제하라는 것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피해를 주게 되나요? 놈들이 바이러스를 매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몸속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식물의 주둥이를 찔러 빨아먹을 때 바이러스가 식물 조직 속으로 들어갑니다. 식물은 이때 바이러스 병에 걸리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식물에 가서 또 번식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동할 능력이 없어 진딧물 몸을 빌려 이동하는 겁니다. 식물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진딧물들이 식물체내 지백을 빨아먹어 식물은 오그라들게 되고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다 얼어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진딧물이 겨울나기는 어떻게 하나요? 놈들의 겨울나기는 알 또는 어린 약충 또는 얼음벌레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진딧물 종마다 차이가 있고 사과농가들의 경우 사과학 진딧물은 겨울론 틈바구니에서 알 상태로 합니다. 복숭아학 진딧물은 고추나 배추가 작물 그리고 복숭아 등을 먹고 살아갑니다. 늦가을에 자두나무 또는 복숭아나무의 겨울론 틈바구니에 알을 낳게 됩니다. 밤나무 왕진딧물의 경우 무리지어 나무 원줄기에 붙어 알, 어린 약충, 얼음벌레들이 함께 모여 겨울나기를 합니다. 진딧물은 대부분 농작물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진딧물이 싫어하는 작물도 있나요? 우리가 농사짓는 모든 작물에 진딧물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귤, 블루베리 등 과수작물에 진딧물이 발생합니다. 밭작물의 경우 콩, 옥수수, 배추, 무, 참깨, 들깨, 호박, 감자 등 모두 발생하고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오이, 고추류, 메론, 수박, 참외, 딸기 등에 모두 진딧물 발생이 심합니다. 토마토에는 평균적으로 진딧물 발생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진딧물이 여러 종이 있는데 대부분 작물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진딧물 종이 있고 특정하게 어떤 작물에만 발생하는 진딧물 종이 따로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진딧물 영상 다른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진딧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았어요. 정리하면 진딧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하여 조기 발견되면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설 작물에서는 밖에서 날아들어와 번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 부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생태적 기초를 알아야 진딧물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기초를 알면 농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기도 하죠. 진딧물 방제 관련하여 여러 편을 올릴 거예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돼요. 좋은 시간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